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강좌를 맡은 김태중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대우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우그룹은 한국 초창기 창업기업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특이하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우그룹은 GM대우나 대우건설 또는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명에 쓰이다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고 그룹 자체는 1999년도에 해체되어 없어졌습니다. 이제 20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대우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그룹이 왜 여타 그룹들과 다른지, 그리고 대우그룹의 창업자 김우중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그룹은 1967년에 당시 30살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동업자였던 도재환과 함께 원단 수출을 하기 시작 위한 무역회사로 대우실업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우라는 이름은 도재환의 회사였던 대두실업의 대자와 김우중의 우자를 따서 지어진 사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다른 그룹사들이 대부분 식민지기 때나 광복 직후에 만들어지면서 창업자들이 외국과 기본적인 상업을 시작하거나 제조업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에 비해서 김우중 회장은 아예 처음부터 제조와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우그룹은 1973년에 영진토건을 인수하고 대우개발로 이름을 바꾼 이후 대우실업과 합쳐서 주식회사 대우를 출범합니다. 그래서 크게 무역과 건설업 두 가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증권회사를 인수해서 대우증권으로 바꾸고 증권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우건설과 대우전자 등을 개별적으로 다시 설립해서 건설업과 전자산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사진은 1970년대 대우실업의 스웨터 봉제품을 만들던 원단 공장의 작업 환경입니다. 여공들이 모여서 스웨터를 짜고 그것을 수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제조업이라기보다는 가공무역에 가까운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김우중 회장이 연세대 상대를 나왔는데 학창시절 무역회사에서 일을 배운 경험으로 인해 다른 창업가들보다 일찍이 제조업보다는 상업, 특히 그 중에서도 무역, 즉 국제경영에 빨리 눈을 떴습니다. 이후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대우중공업과 대우조선까지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김우중 회장의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끊임없이 한국에도 기계나 조선업 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으로 확장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선과 중공업 등의 대우그룹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1978년에는 세한자동차를 인수하고 이후에 GM이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모두 인수해서 르망과 에스페로 같은 대우그룹만의 새로운 자동차도 제작해서 출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대우그룹 하면 가장 유명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김우중 회장의 이야기와 더불어 세계 경영이라는 경영 이념입니다. 대우그룹은 출범 30년이 된 1998년에 41개의 계열사와 396개의 해외 법인을 거느린
한국 국내 대표 그룹으로 재계 2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998년까지는 현대그룹이 1등, 그 다음이 대우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자산 총액은 약 77조 원이었으며 매출액은 91조로 한국 수출액의 14%를 담당하였습니다. 종업원은 35만 명이었으며 그중 해외 인력이 25만 명으로 세계 500대 기업에도 들어가는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사진은 1998년 3월 한국 종합전시장에서 열린 대우자동차 경차 신모델인 마티즈의 발표의 모습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김우중 회장이며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의 모습입니다. 마티즈는 이후 중국 상하이 GM, 체리 자동차가 승승장구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대우그룹의 세계 경영은 공산권 국가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가 대상이었습니다. 사업 초기 많은 자본이 들어갔지만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 어려웠기에 대우그룹은 투자금 확보를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채권 발행을 늘렸고 결국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말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하여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계약의 조건으로는 재벌의 문어발식 산업 진출을 정리하고 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금리가 연 30% 가까이 뛰어오르자 차입 경영을 지속해왔던 대우그룹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1998년 GM과의 합작투자 추진건이 실질적으로 무산되고 정부의 회사채 발행 제한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진은 1999년 대우그룹의 대표 계열사였던 대우자동차의 최동 부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공중파 뉴스의 화면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대우그룹은 부채 비율 감축 등 여러 가지 자구안을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이 결국 구조조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1999년 8월 그룹 전체가 워크아웃, 즉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분해가 되어서 계열사별로 해체 정리됩니다. 결국 대우의 부채 60조 원이 금융권 부실로 남으면서 금융권의 구조조정,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적 자금 30조 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당시 뉴스 화면으로 김우중 회장이 직접 결손만 나지 않도록 회계 처리를 조작하라고 해 당기 순이익이 45억이 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우그룹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약 30년 만에 재계 2위까지 성장하고 약 400개의 해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짧은 시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한국 기업의 이름을 기존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당시 개발도상국이나 이행기 국가들에 알렸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소련 연방의 해체 이후의 동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 쪽으로 기존에 진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영을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7년 당시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경영자의 욕심과 함께 정부와의 적절한 조정이 일어나지 못하면서 파산하게 됩니다. 했듯이 1990년대는 정부와 정치권과의 우호적인 사업을 유지했었다.
1990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외교 환경의 급격한 정권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우그룹의 연역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대우그룹과 김우중 회장에 대하여 하겠습니다.